정부가 올해 대비 7.1%가 늘어난 429조짜리 내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에서 개요를 보면요. 지금 복지 예산이, 복지보건노동 예산이 129조 5천억에서 146조 2천억으로 12.9%, 약 13%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보면요.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만한 예산은 복지보건노동에서 돈을 푼 건데, 그러면 얼마를 풀어서 소득이 늘어나서 성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1년에 얼마를 더 풀어야 한마디로 저소득층이나 중상층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을 바탕으로 많이 써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생기는 밑으로부터 위로의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실험이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1년에 한 100조를 써도, 아니 1년에 한 200조, 300조를 써도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지는 의문인데요. 고작 지금 늘어난 돈이 16조 7천억, 13% 늘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늘어난 부분에 보면 보건복지 고용 부분에서 12.9%, 교육 부분에서 11.7%, 일반 지방행정에서 10%, 그리고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국방에서는 6.9%가 늘어났고요. 줄어든 부분이 없이 전부 다 늘어난다 하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대신 SOC 예산은 전체적으로 20%가 줄었는데요. 철도하고 도로 분야에서는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도, 도로 등 SOC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집중적으로 보건, 복지, 노동 등에서 돈을 뿌린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복지 예산이 2021년 문정권 마지막 해에는 188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건데요. 5년간 빚내에서 복지에 푼다라는 건데, 올해의 재정 적자는 28조였는데 2021년에는 마지막 해에는 44조로 늘어간다는 거죠. 그런다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민의 세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매년 7% 정도씩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연 40.8%씩 성장을 바라보고 세수 증가가 연 6.8%씩 늘어날 거라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부 가능한 목표인지, 과거 이명박 정부의 747만큼 황당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완벽하게 저성장에 접어들었어요. 실질 성장률이 제가 볼 때는 2% 뗄까 말까 한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1%대 성장을 억지로 지금 맞추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1년에 4.8%의 성장을 한다라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기록하고 있다면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경제가 4.8% 성장을 하면 세금이 6.8%씩 늘어날 거다 매년, 이 산정 자체가 매우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현금을 줘서 소득을 늘린다는데, 그러면 어떤 데다가 현금을 뿌리느냐. 아동수당에 1조, 그리고 기초연금에 10조, 일자리에 19조를 현금을 줘서 소득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은 무조건 10만원씩 내년 7월부터 지급되고요. 250만 명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독감 예방접종도 아동에게는 지원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2018년부터 이 구직 촉진 수당을 30만원씩 3개월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중앙공무원을 내년에 15,000명을 늘리고요. 지방공무원은 또 별도로 늘어나겠죠.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현행 20만 6천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고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2010년 7년에는 첫째는 150만 원, 둘째 이후에는 200만 원인데 모두 200만 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저소득층에 있어서 교육비 지원 인상이 초등생 기준 현행 4만 1,000원에서 11만 6천원으로 올라가고 800명의 대학생들을 골라서 해외 연수를 해준답니다. 그 들어간 학생들은 좋겠네요. 국가 유공자들은 3대에 걸쳐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더니만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비 지원이 월 33만원에서 46만원까지 새로 생겼고, 참전 무공수당 인상이 지금보다 8만원씩 늘어났고, 최저임금 만원 어쩌고 하면서 2018년에 근로자 한 명당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최대 월 13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농어민이 벼를 다른 작물로 바꾸면 헥타르당 34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연금을 20만 6천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그 각종 예방 이 약이라든지 주사 등에 2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휴가비도 10만원을 지원해주고 버스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나라인데요. 돈만 있으면 이것만 줘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턱도 없죠. 은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죠.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면 그야말로 임금이 전반적으로 한 1,800만원에 이르는 임금 노동자들의 월급이 과감하게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소득주도 성장이지, 임금하고 관계없는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돈을 정부가 5만원, 10만원 이렇게 줘봤자 이것 받았다고 그냥 소득을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할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사람 중심 예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야당들은 그야말로 인기 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이고 미래의 부담은 눈더미처럼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마당에 사회 간접 자본, 도로나 철도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렇게 줄여버리면 건설 경기는 더 가라앉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대변인조차도 사상 최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될 건데, 결국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사람 중심도 아니고 지속 성장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SOC 예산을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장기적 잠재 성장 능력을 갉아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미래 세대에 비폭탄을 던져 놓는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년에 R&D 예산은 0.9% 늘어난 데 그쳤고요. 지금까지의 이 증가율보다는 훨씬 작은 부분이고,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0.7%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소적이고, 한마디로 나눠먹기, 푼돈 나눠먹기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년간의 지출이 100조가 늘어나지만은 수입도 90조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가 초과 세수로 충당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항상 정권마다 돈 쓸 때는 초과 세수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값 올리고 치사하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또 부자 정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지금 이 정권이 써대는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맹약 관화한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 노동에 포함된 13% 인상 중에서요, 제가 볼 때 지금 의료 전면 급여가 진행이 되어 갈 때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그 돈으로 턱없다. 늘어난 전체를 갖다가 다 16조 7천억을 보건 분야에서 의료급여 확대했어도 모자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수요 증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의료 수요 증가를요. 의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비용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의 수준에서 놓고 산정을 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5년간 발생할 재정 적자 규모가 172조인데 정부는 5년간 178조로 100대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자신의 공약을 다 지키겠다라는 건데, 근데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올해 당장 세금이 잘 거쳐야 내년에 국가의 빚이 늘어나지 않는 건데요. 문제는 세금이 과연 언제까지 잘 거쳐지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700만 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이면 800만 명이 넘고 2033년이면 14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급속하게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한마디로 보건 대상자인 고령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세금 낼 사람은 줄어가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올려주고 건강보험도 확대해주고 아동수당 늘려주고 육아수당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제끼면 돈은 누가 내느냐는 겁니다. 소 키울 사람은 없고 전부 소고기 뜯어먹을 사람만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갈비살에, 등심에, 안심에, 스테이크에, 티본 스테이크에, 무슨 토시살에, 부채살에, 한마디로 요리해 먹을 생각만 다들 하고 있지요. 나눠서요. 머리는 머리 곰탕 끓여 먹고, 꼬리는 꼬리 곰탕 끓여 먹고, 발은 우족탕 끓여 먹고, 요 생각만 딱 하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이 소는 누가 키울 건가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을 상실한 정권처럼 보여집니다.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건데, 서민한테 돌아갈 돈이라는 것은 내년에 따져보면 고작 16조 7천억 늘어난 보건, 복지, 노동인데 거기도 다가 아닙니다. 불과 몇 조예요. 서민들한테 그야말로 돌아가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거 합치면.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보다 16조 7천억 더 뿌린다고 해서 그것도 일부 비용으로 써져 버리는 게 많고요. 기존에 받는 그런 각종 수당에다가 몇 조 늘어나는데 불과한데 그 몇 조 늘어나 가지고 그 몇 조가 시드마니가 되어서 눈더미처럼 커져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된다라고 뻥을 치는 기상천외한, 서민으로부터 기업으로 위로 올라가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4.8% 성장을 시켜서 세수를 6.8% 늘리겠다는 이 정권의 황당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는 일제히 모든 신문에 재계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계요. 그렇게 비겁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명을 넣어서라도 이런 식의 정부의 정책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정권 초반에 잘못 걸렸다가 지금 몇몇 기업인은 해외로 나가 있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죠. 검찰이 와서 조사받으라 하니까 아파서 누웠습니다. 이러고 있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건데요. 자, 이재용 회장 이번에 이 문제를 털어준다고 한 1조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또 누가 운영하면 봐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요, 정치는 손 떼고 법이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그걸 돈으로 때우라 하고 기업인들 군기 잡고요. 그러는데 정작 재벌은 겁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데 전부 겁먹고 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재계는 아예 입이 없어요. 우리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자들은 전부 소득주도 성장이 사기라고 하는데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몇 조 더 풀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되겠다 하면 저도 경제부총리로 국가 경제를 운용할 자신이 있습니다. 장난 그만 치고요. 나중에 무너지고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건가는 한마디로 정책 실명제로 분명히 책임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 요즘 인터뷰 많이 하는데요. 당신이 책임질 거 아니면 입을 닫기 바랍니다.